자,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자, 요 위쪽에는 요 부분, 맨 위쪽 위에, 왼쪽 위에. 자, 요쪽 볼게요. 끝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조그만한 게 있죠. 거의 모든 경우에 요런 삼각형이 있으면 누르면 펼쳐져요. 누르면 이렇게 창이 생기죠. 얘가 이름이 뭐냐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한 번만 자주 쓰는 거는 저 맨 위에다가 꺼내놓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인쇄, 뭐 기타 등등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 있는 요게 내가 파일을 새로 만들 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가서 열기 이거죠. 새로 만들기, 열기를 2개 더 추가를 했어요. 필요 없다. 그럼 체크를 해서 끄면 돼요. 한번 누르면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끄는 거죠. 이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주 쓰는 거 요 한 줄에다 올려놓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를 또 불러내고 싶다. 그러면 요거 들어가시면 돼요. 기타 명령. 요 중에 요쪽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나와 있는 거죠. 요 나와 있는 거를 나는 보니까 복사를 자주 해. 그럼 요 복사를 추가하시면 요쪽에 생겨요. 복사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올라가죠.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릴 수도 있죠.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기에 정렬하는 방법이 바뀌게 돼요.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 어떤 때 자주 쓰냐면 새로 만들거나 열거나 저장하거나 인쇄할 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요 4개 정도를 꺼내 놓고 쓰죠.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라고 하는 요게 엑셀에서 사용하는 명령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이름을 요 탭이 하나 있죠. 리본 메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 따닥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화면이면 억수 당황하겠죠. 따닥 없앨 때는요. 따닥 하시면 없어지고요. 한 번만 누르면 나타났다가 내려오면 사라져요. 펼쳐놓고 싶으면 여기를 따닥 하셔야 돼요. 자,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만들었던 파일을 열거나 최근에 어떤 작업을 했던지 그죠? 인쇄, 프린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끝내기죠. 엑셀을 끝내는 거예요. 엑셀을 끝낼 때는 얘를 누르셔도 되고 또 어디를 눌러도 되냐면 요 오른쪽 위에 있는 X 요 X를 눌러도 꺼지게 되죠. 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여기저기에 있는 명령 중에 가장 자주 쓰는 명령만 모아놓은 거예요. 홈이라고 하는 건. 삽입, 무언가를 추가로 넣어야 될 때 그때 들어가는 모든 명령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표를 삽입한다든지 차트를 삽입한다든지 새로 무언가를 넣어야 될 때 무조건 이 메뉴를 뒤져보시면 돼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그 종이의 사이즈, 그 다음에 여백, 그런 것들. 수식, 함수가 들어가는 곳이죠. 데이터. 수식이랑 데이터는 좀 이게 서로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검토, 오류가 난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보는 곳이라고 보면 되죠. 보기,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얘가 지금 모양이 요런데요. 이거를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누르시면 이 종이에 우리 시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확대 축소를 하거나 보는 데 필요한 건 여기 다 들었죠. 아크로빗은
우리 PDF 파일 있죠? PDF 파일로 만들 건지, 엑셀 파일이지만 PDF 파일로 만들 건지, 개발 도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없고요. 그거를 꺼내면 생겨요. 개발 도구라는 게. 탭이 하나 더 생기게 돼요. 지금 보시면 옵션에 들어가면 그 개발 도구를 꺼낼지 말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리본 사용자, 이게 리본 메뉴죠. 여기에 있는 게 다 메뉴들인데 이 메뉴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하면 개발 도구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여기에 개발 도구라고 생겨요. 이게 이제 매크로로 작업하실 때 필요한 거라 개발 도구를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죠. 이쪽에 있는 요게 지금 보시면 자, 요건 리본 메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엑셀은 무조건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종인데 내가 적고 싶은 걸 적잖아요. 엑셀은 이렇게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칸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가로예요. 보통 열이라고 불러요. 열. 가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세로죠. 이걸 행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여기에 열은 A부터 해가지고 옆으로 쭉 가시면 진짜 끝도 없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열의 10번째 줄에 있다. 이 10이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주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여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만약에 제가 저 칸 위에서 1, 2, 3, 4, 5, 6이라고 치면 여기에 치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굳이 안 쳐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쳐도 이 위쪽에 내용이 들어가죠. 함수를 넣을 때 요걸 사용을 해요. 요 줄에서 함수를 정확히 보고 오타가 없는지를 저기에서 검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마우스 왼쪽으로요. 여기에서 꾹 누른 다음 이렇게 긁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선택이 된 거죠. 그죠? 선택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는 한 칸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칸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요 첫 번째가 B4번이에요. 그죠? 요 대각선으로 요쪽 끝 있죠? 여기가 D9번이에요. 맞죠? 그럼 B4에서 D9번까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만큼의 덩어리는 이거는 엑셀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B4에 자, 점 두 개 땡땡 그죠? 요래 가지고 D9라고 하면 이 위에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다. 그럼 그 안에 1이라는 숫자를 나는 다 넣고 싶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1, 1, 1, 1, 1, 1 다 각각 넣어야 되지만 내가 정한 만큼의 범위 안에 한 번에 다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1을 치고 컨트롤을 누른 다음 엔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동일한 글자가 내가 정한 구역에 모두 다 들어가요. 자, 다시 해볼게요. 딜리트 키보드에 있는 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되죠. 내용이 없어지거든요. 1을 누르고 컨트롤 누른 다음 엔터. 그럼 모두 들어가요. 만약에 컨트롤을 안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 한 칸만 들어가요. 자, 이 중에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꾹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 손을 떼어 그만큼이 선택이 돼. 내가 1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저 하얗게 되어 있는 저기에 들어가죠. 자, 우리 키보드의 왼쪽에 위쪽에 보면 탭이라고 있어요. 탭. T-A-B. 탭이라는 걸 한 번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저만큼의 구역을 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난 두 번째 칸. 한 번 누르면 다음, 한 번 누르면 다음. 이렇게. 그럼 나는 저기에다가 지금 다른 숫자를 넣고 싶다. 2.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실 수 있어요. 3. 그럼 내가 이게 한 칸씩
다음으로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2에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탭을 해보세요. 그럼 거꾸로 가요. 탭을 누르면 한 칸 한 칸 전진을 하고요. Shift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거슬러 올라가요. 알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좀 그린 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이제 요만큼만 그렸을 때는 여기서 누르고 요렇게 긁어서 딜리트를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요 아래쪽에다가도 뭘 넣고 여기 이렇게 좀 너무 중구난 방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지우고 싶으실 때는 여기를 눌러요. 맨 앞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하면 이 시트는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됩니다. 자, 아까 시트는 조금 가르쳐 드렸죠? 밑에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바꿀 수 있다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자, 삽입도 있고 삭제도 있고 이름도 바꾸고 이동 복사. 뭐 코드 보기나 시트 보호 같은 경우는 자 볼까요? 삽입을 하나 하시면 클릭. 뭐를 끼워 넣을 건데 물어보죠. 그냥 확인하시면 엑셀에 시트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죠. 마우스 오른쪽 시트 여기다 대고 위쪽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고요. 요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시면 얘가 클릭하면 밝아져요. 시트 1번, 시트 4번, 시트 2번 이렇게 시트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거예요. 얘를 누르면 그냥 무조건 하나 더 만듭니다. 맨 뒤에 이거를 순서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꾹 누르고 그러면은 조그마한 삼각형이 생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옮겨요. 난 저 위치가 마음에 든다 하면 놓으시면 돼요. 시트의 위치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누른 다음 옮겨서 놓는 거죠. 그러면은 시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됐죠. 삭제는 이 시트를 없앤다는 거라서 얘를 누르면 그냥 그대로 사라져요. 근데 여기 안에 글자가 이렇게 데이터가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면 물어봐요. 이거 지금 시트에 뭔가 내용이 있는데 니 그래도 지울 거냐라고 물어보죠. 나는 지울 거다 하면 삭제해버리면 그 시트는 아예 되살릴 수 없어요. 빈 시트는 그런 걸 안 물어보는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트는 물어보죠. 시트 보호. 앞에 자물쇠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트 보호를 할 때 볼까요? 뭐를 보호할 거냐면 여기 셀을 서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게 체크 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 되면 그 부분이 잠겨서 내가 요 안에 있는 요거를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 셀이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창이 뜨는 거죠. 내가 정말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보호를 해두면 내가 모르고 지우는 일이 없어요. 실수로. 그럴 때 쓰는 게 시트 보호예요. 다시 해제하시면 자 보호하면 이렇게 뜨고요. 해제하면 없어지죠. 그 시트 보호할 때 비밀번호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내가 이 암호를 잊어버리면 또 머리가 아프게 돼요. 그죠? 시트 보호 해제할 때 사용할 암호를 넣어가지고 시트를 보호한다. 뭐 그 정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막대기예요. 위아래도 가능하죠. 위아래로 내려오고 하는 거. 요거는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확대 축소하는 거고요. 요 정도 하면 화면 설명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